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하던 얘기 또 이어나가겠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미있는 홍대야 놀자, 그쵸. 문화야 놀자 이런 얘기를 했죠. 둘의 만남이었죠. 네네네. 아주 재미난 만남이었습니다. 네. 저희 집이 또 홍대거든요. 그래요? 네네. 홍대에서 지금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오. 이게 최근 2년 동안 딱 2년 동안 이 홍대가 홍대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집 밖에 딱 나가 보니 또 이 공연하는 네. 이런 친구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네네. 그동안 참 보기 힘들었는데. 네네네. 아니, 근데 우리 고민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홍대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젊음을 좀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패션 트렌드도 거의 뭐 비슷하고. 네. 제가 좀 철이 없습니다. 또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네. 네네네. 자, 어쨌든 이제 홍대 얘기하셨는데. 네. 홍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버스킹 문화 굉장히 유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최근에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젊음의 거리에 이 버스킹 공연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버스킹 문화가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행복한 문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음악 문화를 완전히 또 장악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홍대하면 또 이 버스킹 문화 이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야죠.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화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홍대야 놀자라고 왔는데 오늘은 네 역시나 홍대랑 연관이 돼 있는데 또 약간 다른 얘기 버스킹 문화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버스킹 문화하고 이화신 대표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니까 뭐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이제 한국 버스킹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의 이제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감투가 많으신데? 아니, 뭐 네. 이렇게 직함이 많으세요? 아니, 어떻게 또 그 버스킹 또 관련돼서 조합장까지 또 맡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제가 조합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조합장까지 맡게 된 건데요. 예. 처음에 저희 회사에 소속돼 있는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팬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 우리 음악을 전달해보는 거리 버스킹 공연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그 버스킹 공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조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면서 뭐 음향이라던가 장소라던가 뭐 또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게 됐거든요. 네. 거리에서 원래 공연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저희 회사 이제 아티스트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신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작은 모임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신촌 버스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2014년도 1월 달에 서울시 1000번째 협동조합으로 이제 공식 법인 인가를 받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와.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조합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야. 들으셨어요? 1000번째. 네, 중요한 건 1000번째. 일부러 그때 저 999번째에서부터 기다린 거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1000번째 협동조합을 추천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구청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의향이 있냐. 왜냐면 우리는, 그냥 동호회였잖아요. 네. 지역에서 하고 있던. 근데 1000번째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식으로 법인 인가를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왔고 와. 저희가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해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1000번째 협동조합으로 정식 법인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버스킹 문화에 대해서 우리 네. 박권 씨는 많이 알고 계세요? 버스킹 하면은 이제 저는 일단 그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 이렇게 뭐 칠을 막 이렇게 몸에다 칠을 한 상태에서 약간 판토마임 동작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돈을 주면은 거기에 맞게 좀 움직이고 뭔가 그런 보여주는 거. 근데 이게 좀 버스킹이 특이한 게 다른 공연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어떤 페이를 받고
공연을 들여오잖아요. 근데 버스킹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자유롭게 자기가 그거 보고 감동 느낀 만큼 내는 그런 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나요? 맞죠. 비슷한 정확하게 거죠? 알고 비슷하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버스킹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커. 그렇죠. 그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리에서 예술을 활동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버스킹이라고 그렇죠. 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버스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유럽 얘기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버스킹 문화 자체가 도시 문화로 유럽의 도시 문화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처음에 이제 이 버스킹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거리에서 이제 공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에서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팁박스 문화가 있죠. 그렇죠. 예술 팀문화죠.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부금 혹은 네. 후원금을 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금액은 묻지 마. 묻지 마. 금액은 묻지 마. 하죠. 알아서. 자발적으로.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버스킹 문화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야외에서 거리에서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팁박스로 해서 이제 후원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든 이제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이런 거리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해도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관공서에서 어떤 일정을 잡아놓고 그날은 하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또 너무 많은 소음을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게 전국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거리 예술 공연을 만들어서 하나의 페스티벌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이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장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지 나에게 응원을 많이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밀집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면 에티켓이 필요하잖아요. 네. 버스킹 할 네네. 때 에티켓. 예를 들면은 일정 소음 이상으로 음향을 크게 키우지 않는다라든가 어떤 거리마다의 지역 안에서 너무 많은 뮤지션들이 만약에 연주를 한다면 너무 많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끼리 약속된 부분은 어쨌든 50m든 100m든 일정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하지 않는다. 마주보게 되면 여기서 나는 소리와 여기서 나는 소리가 겹치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소음공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자라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같이 또 새롭게 거리 공연을 나오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오, 좋네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홍대니까 이 버스킹 이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진짜 정확히 유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아니면은 진짜 한 30m? 그렇죠. 10m, 심지어 10m 이렇게. 바로 옆에서 그럼 안 되잖아요. 다른 공연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음악을 또 많이 노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까이서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제재가 피해가 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너무 되지. 시끄럽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또 그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또 팬층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마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판토마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장르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공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들 간에 약간의 좀 거리도 띄워줘야 되고 하니까 네. 서로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하신 대표님,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버스킹은 이게 자리값을 내거나 세금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세금을 내거나 이런 건 자리값?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자리값. 여기서 여기서 우리 장사를 하려면 우리 다 자리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버스킹은 여기서 공연을 하고 내가 수입을 얻는데도 그런 걸 안 낸다는 거죠? 그 수입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 제도가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리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지정 약속 같은 것들을 서로 약속을 하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좀 다른 형태이긴 해요. 한국은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공연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그 장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몇 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라던가 버스커들이 많이 좀 애용하는 네. 그런 곳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홍대도 있을 수 있고 신촌, 뭐 한강변, 이태원, 예. 뭐 이런 지구들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암묵적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거를 설치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나 언제까지 할 생각인데, 아, 그럼 내가 지금 이때 하고 싶은데 좀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시간을 좀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 해질녘까지 밤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물론 밤새도록 노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와. 근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는 누구 자리고 이 자리는 누구 자리야 자기들끼리의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친구가 오니까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서로 간에 암묵적인 약속이 정해지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딱히 뭐 이제 버스킹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우리가 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 있지는 않고요. 그럼 없죠. 네네네.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코로나 직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버스킹 하던 아티스트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제 팁박스에서 가져가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원래 활동하던 친구들 자리가 있는데 네. 외국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가 좋은데 하고 그날 거기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된 적들이 많아요. 사실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수익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아무 제재가 이걸 없는 거네.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럼 내 자리를 뺏겼는데 애들 입장에서 이제 네. 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신고를 해도. 기준이 뭐 불법으로 이제 영익을 위한 서로. 활동을 한다? 이것도 애매한 거고 서로 애매하고.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없어, 그거는. 그 부분은 네,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협동조합에서는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조합이 잘 돼서 여기에서 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발급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게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좀 일반 대중들한테 야외 공연에서 보여줄 수 없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점에 합리적이고 예술 활동을 계속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허가증을 내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버스킹 하는 거 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연히 보고 나서 페이를 좀 돈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전에 우리 그 문화가 참 약했어요. 네. 보고 안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문화가 발전돼 있잖아요. 팀 문화가. 그쵸. 그걸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는 왜 글쎄요. 이렇게 돈에 인색했을까요? 좀 인색하죠? 네. 돈에 인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화가 어색한 건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가치. 네. 이 가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력이 인색한.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느끼냐면 그 거리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음반을 내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냥 아마추어이신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좋아서 하시는 분들. 근데 관공서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 이거 무대 없어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쓰면 되지 않냐. 개런티 없이. 왜냐면 무대 줬잖아. 그 친구들 무대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나 예술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노래할 공간이 없는데 뭐 공간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분들이 거죠. 계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그들이 길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래 정해진 무대하고 상관없이 자유롭게 좀 남들한테 내 음악이나 내 알리고 퍼포먼스를 좀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그렇죠. 팬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좀 큰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방에 있는 조카애가 그 서울에 홍대로 오겠다고 방학 때 가지고 놀러 오겠다고 이렇게 하길래 뭐 오는 건 좋다. 근데 왜? 이러니까 홍대에는 버스킹이 있어서 그거 구경하러 그렇죠. 오겠다고. 그래서 이게 홍대 버스킹 문화는 하나의 관광, 예를 들면 놀러 오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즐기는 건 좋은데 그 1,000원이라도 좀 내라고 하세요.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아니, 왜냐면 왜? 선진국들은 예술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을수록 선진국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항상 관광을 오시는 분들 중에 버스커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왔다가 길에서 본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 친구의 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버스커는 언제 어디서 공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소식을 보통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광을 올 때 그 외국인들이 그걸 찾아보고 맞아요. 자기가 거기 일부러 찾아간대요. 그게- 선물 사들고. 완전 찐팬이네요. 그게 바로 이 디지털 컨텐츠의 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소비가 되고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그게 자료로 컨텐츠로 남으니까 홍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니까. 이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뭐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사실 버스킹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남사당패, 각설이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뭐 광대에서 그때는 그게 또 수입원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깡통을 내미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입으로 이제 먹고 살고 그쵸, 그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걸 공연을 보고 자연스럽게 돈을 내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스킹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거거든요. 옛날 조선시대는 이제 TV 없었으니까 TV라고 하는 건 이제 여비, 뭐 네. 차비 좀 챙겨주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상투 막 돌리고 상무라고 그러죠. 상무 돌리고 그렇게 공연했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킹 문화를 접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지역별로 아까 민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역별로 이게 그 거기 앰프를 쓰잖아요. 맞아요. 앰프 쓰는데 제가 듣기로는 앰프 이 뭐 그 음향 이 높이 데시빌? 그걸로 어느 정도 높이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한 75데시빌로 좀 책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오. 75데시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별로 안 그것보다 큰데요? 조금 더 크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 사실 피해를 안 주려면 적당한 그런 데시빌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 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소음이고 거기서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좀 적당한 기준점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75데시빌이긴 해요. 근데 너무 적은 것 같긴 해요. 그건 너무 작아요. 그거는 뭐 거의 뭐 처음에 이제 그 앞에 부분 전주 부분만 부르는 거야. 그럼 고음 올라가면 어떨 거야? 고음. 고음 부분 없이 하라는. 하이라이트 부분. 그러면 하이라이트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뭐 이제 드럼이나 이런 좀 센 악기 소리가 좀 센 그런 악기들이 들어갔을 때 좀 소음이 좀 맞아요. 크긴 하죠. 그냥 잔잔하게 뭐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케이팝 댄스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리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춤을 추려면 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음악이 안 들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근데 있는 것 저는 같긴 해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홍대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버스킹 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처음에 너무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버스킹 이 문화 때문에 장사가 잘 되신대요. 그렇죠.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계속 몰리니까. 몰리고 하다 보니까 또 잠깐 서가지고 있지만 또 계속 보지는 않거든요. 또 가가지고 지나가죠. 또, 지나가면 또 딴 데 또 들리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영업에 도움이 그 되니까. 윈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랬는데 윈윈만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요?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그 버스킹 문화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노래 잘하는 이색적인 이런 가수들 내지는 예술가들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노래를 못하는 이런 가수들이 소리 꽥꽥 지르고 이렇게 했고 소음을 만드는 이런
뭐 예술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 이렇게 노래를 못해도 또 듣는 사람은 또 괴로울 수 있거든요. 또 저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기 사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들이 버스킹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와서 이제 거리에서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약간 조율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 버스킹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점수는요, 오늘까지만 공연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국. 이번 한국하고 또 할 수 한국만. 있나요? 예, 좋습니다. 제 점수는요, 20점.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버스킹 심사단은. 버스킹 우리 이하신 대표님이 또 점수의 화신이니까 또 하시면 되죠. 근데 각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다 재밌게 왜냐면 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래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많이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네. 잘한다를 너무 잘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잘해. 개인 너무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그 길거리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넓게 좀 이해를 하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프로라고 가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술을 정말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위한 무대가 또 이 버스킹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요즘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들 보면 너튜브에서 그 버스킹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뭐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그런 맞아, 게 이슈되는 영상 조회수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일종의 홍보 맞습니다. 수단도 되고 네.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박건 씨도 가수거든요. 혹시 해보셨어요? 창피합니다, 정말로. 왜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대 때는 뭐 이제 같이 뭐 하자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 아무도 하자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훌쩍 지난 그 후에 제가 혼자 소원을 이뤘습니다. 제가 직접 다 제작을 하고 제가 멤버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딱 한 번 방송을 했어요. 그게 마지막 방송입니다. 응원합니다. 일단 네. 버스킹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랩이라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메모나 엄청 많이 해요. 랩도 많이 합니까? 랩도 그럼요. 많이 해요. 네. 힙합도 있고 국악도 있고 그냥 연주 음악도 있어요. 얼후나 네. 오카리나 연주도 있고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 이하신 대표님 오늘 알게 됐으니까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낼게요. 메일로. 네. 보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나가셔야죠. 네네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음악 얘기하고 저기 버스킹 저는 듣는 얘기했는데 분들도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음향을 확 낮춰서 하는 그런. 네. 근데 음악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페스티벌에 또 음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뭐 페스티벌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뮤직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뮤직데이요? 네네. 음악의 날이군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협동조합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예. 그 전국에 수많은 도시들의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네. 한날 한시에 다 같이 페스티벌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티브가 됐던 게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한 뮤직데이라는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모든 전 세계 같은 도시에서 6월 21일 날 다 같이 페스티벌을 열고 있어요. 지금 현재 120개국 한 700여 개 도시가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1989년쯤인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프랑스에 한 도시 공무원이 제안한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제안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프랑스에 각 집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근데 네. 이 악기들은 집에만 가둬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으니까 길거리로 이 악기를 들고 나가서 연주를 하는 날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뮤직데이가 처음에 생기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뮤직데이를 전 세계가 하나씩 6월 21일 날 약속한 것처럼 동시에 개최하는 페스티벌로 해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2014년도 금난세 선생님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 공연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개최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클래식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 협동조합에도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때 저희도 무대 그 메인 무대가 있고 뭐 서브 스테이지가 있고 이런 형태였어요.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버스킹은 사실은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고가 아니라 그냥 그날 모두 다 같이 약속하고 한날 1시에 같이 공연을 하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버스킹은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음악이니까 클래식이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래서 우리만의 그런 노래와 소리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장르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뮤직데이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에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맞지 않는 듯하여 저희가 이제 만들고 싶은 페스티벌은 전국에 있는 뮤지션들 혹은 퍼포머들 여러 가지 장르에 있는 사람들이 간날 1시에 다 같이 페스티벌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버스킹 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만들어가지고 글로벌하게.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몇 개국 참여 안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글로벌 버스킹 데이에 참여하는 걸 목표로 우리 박건 씨도 저요? 랩으로 한번 가시죠. 예. Come on. Do you know hip hop? You know what I'm saying? Number one, baby. 저도 꼭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참여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같이 지금 이제 하자. 우리 이하신 대표님이 여러 사람 꼬신다고 하시는데 네. 공연 기획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뭘 할 때 여러 사람한테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재밌을 거야. 네, 이렇게 맞아요. 교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시너지를 좀 그쵸. 뽑아내는 게 공연 기획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항상 좀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그렇죠. 이 대표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뭐. 또 오늘 한 명 추가됐습니다. 한 명 추가. 네. 저도 곁다리로 좀 같이 할게요. 저는 기획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글로벌 얘기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이 버스킹 문화 수준 자체가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특히 이제 유럽 쪽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들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는 이제 솔직히 해외 그렇게 많이 나가봤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가본 데는 이제 뭐 이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대만, 뭐 요런 태국 요런 나라들하고 미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가을에 가봐야 될 것 같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버스킹 문화는 저는 해외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그 사람들을 또 응원해가지고 SNS로 이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다만 이제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부분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리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관리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외국에서 바라보는 일반 관객들의 시각은 조금 너그러운 편인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근데 한국에서 조금 시각이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문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좀 하대 문화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길거리에서 뭐 하는 사람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바구니만 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 분들. 네,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이 시각도 계시더라고요. 있고 이제 뭐 이런 말을 제가 방송 중에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앵벌이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어르신들 중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의 예술이고 문화고 우리가 그런 걸 보모로 해서 길거리에서조차도 아주 풍족한 문화 컨텐츠 속에 살게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쵸. 저는 네.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저 완전 해보거든요. 공감하고요. 네, 이게 네. 생각. 사람이 이제 그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화 자체가 또 다른 밥이거든요. 맞아요. 그걸 먹어야지 또 네. 행복해지는 행복을 위해서는 문화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버스킹 하는 분들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공연장도 안 갔는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런 질 좋은 이런 문화 콘텐츠를 내가 접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앞에 팁박스가 있잖아요. 네.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 노래를 중단할 수 없는데 그 팁박스에 있는 돈을 들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요? 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쉬려고 장비를 옆에 놨는데 이걸 깔고 앉아가지고 기타를 부순다거나
혹은 갑자기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난입을 해서 시비를 걸면서 마이크를 뺏는 사람도 있고요. 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소음공해로 해가지고 딱지를 끊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당하는 거죠, 아티스트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되면 정말 그날 하루 10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받는 친구들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역대 기록적으로 많이 들은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였어요, 하루에.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지를 끊김을 당하면 그 친구는 그날 하루 열심히 팁박스에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들어왔던 거를 다 이제 벌금으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돈도 돈이지만 본인의 이제 상처받죠. 그쵸. 네,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또 되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버스킹 하시다 보면.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니면 이제 조금 아티스트 특이한? 중에 그 라이브 유빈 씨라고 계신데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릴 적에 헤어졌어요. 네. 근데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20여 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버스킹을 20년 했다고요? 아니.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버스킹을 공연을 통해서? 친어머니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정식으로 데뷔를 하지 못한 그냥 길거리에서 음악을 하면서 자기 음악을 조금씩 알려가는 친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전국을 투어를 다닌 거예요. 네. 그러면서 SNS 채널에 내가 여기서 공연하고 있고 몇 월 며칠 날은 어디서 공연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업로드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20여 년 만에 이제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멀리서 어떤 여자분이 울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알겠더래요. 엄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길거리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도 정말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네. 어머.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고 버스킹 공연하는 친구들만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가끔 너튜브나 올리시는 뭐 이런 데 거, 예. 올리시는 분들 예. 계시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보면 그 공연을 하면 일부러 와서 찍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1,000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유명해져서 또 유명한 기획사하고 계약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유명해진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싱어게인에 뭐 이런 데 나오시는 이승일 씨도 분들도 그렇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조회수 나오면은 그 찍어주는 분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 그럼 그거 본인이 수입 먹는 거예요? 그분이 먹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것만 궁금해? 왜 나 이런 것만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분이 아니. 사실 저는 그분 그거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해주셨으니까. 그분은 자기가 이제 좋아서 고생해서 녹화해가지고 찍어서 올리시고 수익이 발생하시면 네. 그걸 가지고서 자기 혼자 그냥 쓰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티스트를 또 찍어 주시느라고 돌아다니시고. 그럼 아티스트도 유명해지고. 그렇죠. 본인도 되게 돈을 짭짤하게. 그리고 또 공연할 때 와요. 그 사람이 찍었던 아티스트가 잘 되면 또 와서 또 팁을 내고 가세요. 이게 보니까 한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뭐 혼자 먹는다고 하기에는 네. 노력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하신 대표님께서 특히 이제 뭐 버스킹 하시는 분들, 버스크들 보면서 이제 왜 그 주변의 관객들 지나가시는 이런 분들의 이제 반응이 되게 좋은 이런 그쵸. 버스크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많이 알고 있죠. 네네. 지역마다. 지역마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딱 보면 말씀을 잘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그냥 노래를 잘하면 물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다음 노래하면 이렇게 싹 빠지잖아요. 썰매처럼 네네네네. 싹 빠지는데 이 팬들이 계속 있는 팀들을 보면 1시간 동안 3곡 하는 팀도 있어요. 노래보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공감이 분들인가요?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킹 하는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왜 거기 자꾸 가서 응원해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게 TV에서 보는 사람들 멀리 있잖아요. 근데 버스킹 하는 사람 가까이 있고 이 그렇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네. 직접적으로 응원해 줄 수 있고 자기가 오늘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 인생에 또 다른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연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계기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가수분들이 그래가지고 저기 스피치 학원을 다녀요. 왜냐면은 노래만 잘해갖고는 요즘 안 돼. 맞아요. 다 노래만 잘해야 되는 잘하면 안 거야. 된대요. 힘들다. 자, 노래 끝났어. 자, 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자, 물 한 잔 마시면서, 어제도 오셨던 분이네. 여기도 어떻게, 오늘은 어쩐 일로 왔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끌어가야 돼. 아니면 그냥 노래, 그러면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노래 부르고 쉬어.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어. 썰렁하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방송용으로 이제 막아 뜬다고 그러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버린다고. 아니 우리 박건 씨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갖고 네. 중간에 난 노래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됐어요. 난 노래를 못하잖아. 한 시간 동안 한 곡 하는 걸로. 그래서 나는 노래 잘하는데 말을 못하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트로 다녀야 돼. 그러면 그분이 노래를 끝내지. 그럼 내가 올라가서 이제 말로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면, 준비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다시 한번 박수. 그러고 딱 모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코러스 이런 거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코러스는 힙합 잘하죠. 랩 중간에 하고. 예, 커먼, 여우. 아니, 이런 거. 박수. 잠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반응이 좋으신 이런 그 버스크님들을 또 이참에 또 소개를 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노래 잘하는 분들 중에 말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저 소개 좀 해줘요. 네, 같이 좀 알겠습니다. 다니게. 네. 마술도 괜찮아요. 마술. 마술은 진짜 많이 잘해야 마술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마술은 정말 마술보다 말이 더 중요해. 맞잖아요. 말 안 하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마술만 하시는데도 팬이 되게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술사분들 보면 완전 엔터테이너던데. 아니 그런 그렇긴 한데. 마술도 있지만 이게 판토마임 이런 거 보면은 말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술하면서도 이제 뭐 그 말을 안 하고 음악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음악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음악을 미리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서 이 마술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혹시 그런 건 없어요, 대표님 요즘? 동물로 하는 버스킹은 없어요? 네. 처음 강아지들이 뭐 들었습니다. 재롱을 한다거나, 그거 아니 앵무새 말을 시킨다거나. 그거 네. 동물 학대일 수도 단체 있잖아요. 삭대로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니 아주 외국은 있더라고. 네. 있죠. 외국은 있더라고요. 네. 어.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유럽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버스킹 문화가 가장 많은 게 사실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음악인데 이제 그 행위 예술이라고 해서 거리, 거리 많이 문화. 마시거나 뭐 외국은 이런 그게 더 많아요. 근데 되게 그쵸,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의상이라든지 도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멀리서 사실 이렇게 버스킹 자체가 이게 스팟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에서 멀리 또 그걸 차가 없으면 또 다 들고 오고 주차도 어렵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중간중간 그런 버스킹 스팟에 이런 그 사물함처럼 공간을 지자체나 그런 데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다가 보관을 해두는. 한국에요? 유럽에? 아니 유럽에. 유럽에. 굉장히 괜찮네요. 그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서대문 구청장님께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버스커들이 공연하는 장소 공간에 조금 공간을 좀 빼달라라는 것과 전기를 뺄 수 있는 분전함 같은 거를 설치해달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이제 추가 사항이 생겼습니다. 사물함을 비치해달라. 그거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에 따라서. 왜냐면 거기 또 재개발될 수 있거든. 그럴까요?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 카메라 두고 물건들 같은 경우나 거기 이제 잠깐씩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럼 좋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왜냐하면 거리 예술들을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되게 사소한 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이렇게 동상처럼 사람이 꾸미잖아요. 알죠? 맞아요. 동상처럼 그 심한 그 힘들어 그게 피부에다 그거 피부가 숨을 못 쉰대요. 그 칠을 해갖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 나 한번 쳐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요거가 여기 다야. 아니 이렇게 아니 되게 아니, 활동적이에요. 아니 유럽 이제 뭐 저기 뭐지 유럽 저 로버트나 뭐 이런 제임스나 이런 형님들은 이렇게까지 보도광정을 안 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화랑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판토마임을 또 많이 하더라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까? 좀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더 발전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악. 이제 음악 쪽으로 조금 많이 김광석이라던가 뭐 김현식 노래라던가 이런 포크, 것들을 포크. 조금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발달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공감. 통기타와 네, 음악. 통기타 음악 우리- 이런 음. 쪽으로 많이 발전된 것 같고 케이팝이 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케이팝 댄스 그
언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근데 활동하는 이런 것 같아요. 버스킹 하시는 버스커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코로나 힘들었죠. 때는 아예 못하게 했잖아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네, 버스킹. 버스킹 공연 금지. 이분들은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활동을 좀 했을까요? 화면으로 했죠. 비대면 세상소로 들어갔습니다. 더 잘 됐대, 그게. 더 잘. 그걸로 해가지고 조회수로 하니까. 집에서 자기가 녹음을 해서. 별풍 네.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별풍도 그래서 하고. 별풍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 버스커 중에 한 분은 전년도 이제 그 수익이 3천 이상으로 찍혀서 자기도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적이 없는데 하고 보니까 별풍 회사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아니, 그러고 보면은 이게 참 우리 팬데믹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사람이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 그쵸.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뭔가 찾아내더라고. 아, 아니 그럼요. 진짜 태용 씨만 맞아요? 버스킹으로 하던 가수 중에 한 분은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달에 한 3억 정도 버신대요. 그래요? 소개 좀 중국어를 해줘. 하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소개 좀 해줘요. 중국어를 해야 된다잖아요. 중국어를 이제 하시면서 중국 쪽의 그런 채널에 이제 하셔가지고 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럽다, 진짜 부러워. 근데 우리가 이런 자기 얘기 이제 그만 네. 이제 더 상담할 수가 없어요. 시간 너무 지금 훅 지나가서. 자, 마무리하세요. 왜냐하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버스커가 되시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그 1년에 보통 보면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10만 명 이상 졸업한다고 저 들었는데, 그런 학생들도 많이 길거리에 나오지만 일반인들 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의 음악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 오카리나 연주하시는 그 주부분이 계시거든요. 2명 정도. 같이 해서 이제 친구들을 점점 늘려가지고 같이 활동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거리 공연을 해보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어디서 공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랑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주려고 저희가 한국 버스킹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조합의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또 친구처럼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도 해드리고 음반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음반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진짜 필요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그 버스킹 문화뿐만 아니라 자, 네, 네. 버스킹 문화에 관련 에티켓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자세히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좀, 내가 이제 문화예술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좀 나의 삶의 변화를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화신 대표를 찾으시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버스킹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한국 버스킹 협동조합은 앞으로 전국에 있는 버스커들하고 다 함께 그 한날 한시에 같은 페스티벌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개성이 가득한 버스킹 문화가 또 하나의 한류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네.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 놀자!